제5장 시산표와 정산표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총체적으로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왔는데요. 자, 회계 순환 과정 정리를 그동안의 것을 잘 하면서 이제 시산표하고 정산표를 만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회계 순환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산표는 이제 모든 그 거래에 대해서 이제 분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기도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복식부기는 어떻게 해왔냐면, 왼편과 오른편에 동일한 금액을 계속 적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가 와요. 주로 이제 회계에서는 이제 결산이라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런 시기가 꼭 아니더라도 시산표나 정산표는 작성해 볼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시산표, 정산표는 결산을 앞두고 이제 작성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계와 전기가 왼편 오른편을 동일한 금액을 적게 됨으로써 어느 시점에서 그 왼편 오른편의 금액을 합계를 내보면 늘 일치한다. 왼편 합계와 오른편 합계를 내보면 일치한다라는 게 이제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래서 시간표를 작성해 봄으로써 우리가 한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한 기록이나 계산하는 과정이 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검증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기능 하나와,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뜻은 회계가 뭐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표로서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러한 과정으로서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산표가 어느 정도 그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파악해 보는데 중요한 어떤 시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시산표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첫째로 그 의의는 왼편과 오른편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에 토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시산표는 오류 검증 기능을 이제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왜냐하면 왼편과 오른편의 합계가 안 맞으면 어딘가 틀렸겠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단 말이지. 물론 후에 이제 그러면 합계만 맞으면 다 맞는 거냐 이런 이제 시산표의 한계 얘기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하여간 오류가 크게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오류는 없다라고 이제 한 95%는 신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합계가 맞더라도 이제 틀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시산표를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정리를 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산표가 갖고 있는 오류 검증 기능을 복식부기의 자기 검증 기능 혹은 자기 관리 기능, 줄여서 자검 기능,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시산표에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이유일까요? 첫 번째는 시산표를 작성해 보고서는 합계를 하는 그 계산 과정에서 실수일 수 있어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지. 다 잘 해놓고서. 자, 두 번째는 계정의 잔액을 시산표로 옮길 때 잘못 옮기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잘 옮겨야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각 계정별 잔액 산정 과정을 잘못할 수도 있어. 왼편과. 그다음에 분계장에서 각 계정으로 전기할 때 잘못할 수 있어. 전기를 50만 원인데 5만 원에 한쪽은. 그치? 한쪽은 50만 원 가고. 그럼 틀리겠다. 그치? 근데 분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분계 과정에서도 실수를 해놓을 수가 있어. 아예. 한쪽은 아까 말했었던 한쪽에는 하나 나타나지만 오른쪽에는 두 개 나타나는 경우 있었지. 이럴 때 하나를 빠뜨리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분계 과정에서 실수일 수 있어요. 혹은 금액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의 자료 중에서 또 오류가 있어서 아침부터 잘못되어진 그 자료를 잘못 집어넣을 수 있을 경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래 자료의 그 잘못 검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산표는 어떻게 작성되는가? 이제 종류를 우선 보게 되면, 종류와 작성 절차를 보게 되면, 종류는 합계를 가져오는 합계 시산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계정의 총계정원장의 계정들을 다 모아놨었지. 현금 계정의 왼편 오른편 그 합계를 모두 가져오는 시산표입니다. 그리고 잔액 시산표가 있어요. 잔액만을 가지고 오는 거야. 자, 잔액은 현금이 예를 들어서 차변에는 120만 원, 대변 합계액은 10만 원 하면은 어느 쪽에 잔액이 남겠어? 차변에 왼쪽에 110만 원의 잔액이 있지. 그래서 잔액만을 가지고 오는 거야. 양쪽에 이렇게 합계를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 둘 합한 것.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를 합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면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현행의 실무는 전산 기능이 워낙 탁월해져 있기도 하고 또 합계가 갖는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3번에 있는 주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도 중점적으로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만드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시산표 등식은 기말 자산은 플러스 기말 자산에다가 총 비용. 그러니까는 우리가 왼편에 증가 금액을 발생 금액을 기록했던 것의 합계와 오른쪽에 증가나 발생 기록을 했었던 그 계정이 있지. 그게 부채와 자본이잖아. 그리고 수익이고 오른쪽이 그지? 그리고 왼쪽은 자산과 비용이었었지. 자, 요것을 합해서 기말 자산의 총 비용. 그리고 기말 부채에다가 기초 자본 플러스 총 수익이야. 왜냐하면 요 총 수익과 총 비용의 차이만큼이 당기 순이익이 되어지고 이게 총 수익이 크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총 비용이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지. 그러면 요 당기 순이익이 합해진 금액이 기말 자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기초 자본이 되어지는 것이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당기 순이익이라고 한다면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이 기말 자본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시산표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시산표를 만들어 보면 알게 될 거고 만들고 난 후에 와서 여러분하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후에 파워포인트는 총체적으로 정리할 때 와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작성 절차 한 번 더 해주겠다라는 뜻이야. 시산표에 대해서 의의를. 작성 절차를 봤더니 총계정원장의 계정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을 산출하고 잔액도 산출하고 이러면은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야. 자, 그리고 시산표의 계정 과목의 순서는 총계정원장의 계정 과목 순서대로 기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산표의 금액란은 총계정원장의 합계 혹은 잔액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야. 그리고 시산표의 원면란에는 총계정원장의 계정 번호, 계정 계좌의 번호를 갖다 적어 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예제로 바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 예제를 살펴보고 실제 만드는 거 연습 문제에서 또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거야. 자, 시산표 작성. 청운주의 6월 30일 현재 계정 잔액표를 보고 잔액을 보고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 여기 보자. 현금 계정 봤더니 이런 애들이 이렇게 전기가 있어요. 많이 이제 익숙하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자, 거래가 발생한 애를 이전에 어떻게 했겠어? 분개했겠지. 그리고 분개한 애를 분개장을 보고 전기한 것이야. 어디로? 여기 계정으로, 이렇게 각각의 계정으로. 그지? 계정으로 전기했더니 이렇게 현금이 들어온 거래들이 이렇게 왼쪽에 적혀 있고 현금이 나간 거래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생겼을 때 왼쪽에 증가했을 때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을 때 받아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서 계정에 온 겁니다. 분계를 통해서 전개한 것이야. 나머지 대여금도 마찬가지야. 대여를 했을 때 이렇게 왼쪽에 적히고
대여금을 회수하면 당연히 오른쪽에 적혔을 텐데 빌려준 채로 아직 안 회수한 거를 말하는 거야. 자, 상품도 사들여 왔을 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상품을 팔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이 나가고 이랬을 거라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다 부채 자본까지 이렇게 수익 비용들이 이렇게 발생한 애들이 계정잔에 그 계정 금액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뭐한 상태야? 분계와 전기를 해서 계정에 전기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시산표를 만드는 출발점이야.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하고 전기하고 전기한 이 자료를 보고 뭐를 만드는 거야? 시산표를 만드는 것이야. 시산표를.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합계시산표 먼저 보면, 자, 합계시산표 요때 이런 애들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 청운주의 것이잖아. 기업명 적는 겁니다. 청운주. 청운주. 지금은 눈으로만 보고 연습 문제 풀이를 할 때든가 이럴 때 교수님하고 실제로 작성해 볼 기회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날짜를 적는 거야. 언제 날짜 기준으로 시산표를 만들고 있느냐 적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를 원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기간이 나타나면 기간을 적고요. 지금 여기가 기간이 잘 명시되지 않아서 6월 30일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지 잘 모르니까 6월 30일 날짜를 기준 시점만 여기다 적은 것이야. 자, 봤더니 우선 합계시산표 볼까요? 합계시산표는 말 그대로 현금의 왼쪽 합계를 쭉 내본 것이야. 현금의 왼쪽 합계를. 왼쪽 합계를 내면 이거 내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전자계산기 안 샀죠? 당연히 사가지고 있었어야 돼. 지금쯤은 학교를 다녔으면. 어? 그리고 기말고사 보러 올 때도 당연히 전자계산기 가지고 오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 빵점이야. 뭐를 하겠어.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는데. 그죠? 전자계산기 필수입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자격시험을 보게 돼요. 이제 3학년쯤 가거나 이제 4학년, 3, 4학년 이쯤에. 물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2학년 때 봐도 말리지 않지만, 그러면 그때 그 자격시험 볼 때 교수님 전자계산기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휴대폰은 될까요? 안 될까요? 휴대폰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자계산기는 회계시험 어느 곳에서도 전부 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합계를 쭉 냈더니, 자, 전자계산기 사가지고 이제 다음 시산표 만들 때는 그 눌러볼 수 있도록 마련하고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강의 시간 앞에. 지금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은 한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쭉 왼편을 더 했더니 이거 해보지 않고 눈으로만 하면 나중에 손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를 눌렀고 뭐에서 어떻게 뺐고 이런 부분을 손이 알게 되는 거야. 손이. 자, 왼쪽 합계를 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518만 5천 원이 나오는 모양이야. 얘를 이렇게 더하면. 그거 갖다 여기다 더한 거야. 이렇게. 자, 양식을 봤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계정 과목을 적게 됐고, 여기 원면은 요 계정 과목에 번호를 부여한 것이야. 자, 요 계정 과목 번호는 어떻게 부여한 거냐면 자산들 순서대로 한 것이야. 자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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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이지. 자, 그 다음에 자산이 다 끝났나 봐. 부채지, 외상매입금, 차입금, 부채지. 자, 부채가 끝나니까 뭐가 왔어? 자본이지. 자산, 부채, 자본 완 다음에 그 다음 뭐? 수익이 왔잖아. 수익, 수익, 수익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수익이 다 끝났어. 그 다음 뭐가 왔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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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이렇게 온 거야. 이 번호를 준 거야. 자, 그래서 이 양식은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데 합계시산표 현금 1번이라고 적은 거야. 뭐가 1번이니까 계정 과목 번호가 현금이 1번이 아니니? 그래서 이 원면에다가 1 적은 겁니다. 원장의 번호, 계정 과목 번호. 이게 전산 시스템에서는 뭐 001, 002 막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어요. 이 계정 과목들이 쭉. 그래야 코드화 시켜서 회계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었겠다. 그지? 예. 자, 그러면 현금의 합계금의 왼쪽 합계가 이렇게 온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합계도 내야 돼. 빠뜨리면 안 되고. 오른쪽 합계도 전부 다 쭉 6번 일어났던 오른쪽에 현금이 나간 그 금액들을 합해 봤더니
237만 8천 원이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오른쪽 대변에다가 요 합계 금액을 적은 겁니다. 이와 같이.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 것들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야. 외상 매출금 합계, 현 외상 매출금 합계. 이렇게. 자, 교수님,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애들은 어떻게 오른쪽이 없는데 왼쪽만 대여금 100만 원 이렇게 있잖아. 오른쪽 없으면 어떻게? 당연히 없지 뭐. 안 적는 거지. 없으면 안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만 이렇게 잘 살펴서 왼쪽 합계 그 각 금액들을 그 계정 과목 순서대로 쭉 적고 적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합계도 이와 같이 적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총체적으로 모든 합계를 내봐야 돼요. 반드시. 합계를 반드시 내면 875만 3천 원으로 일치하고 있으면 뭐가 일단은 95% 분계와 전기의 과정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교수님이 100%라고 그랬어? 95%라고 그랬어? 100%가 아니라고 그랬지. 왜냐하면 이 13표 합계가 맞더라도 이 13표 만들어 봐서는 찾아낼 수 없는 또 오류가 있어요. 자, 그거를 나중에 교수님이 정리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잔액 시산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잔액 시산표는 여기 합계 금액에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빼서 그 남는 쪽에다가 적는 거야. 자, 현금 같은 경우 합계 시산표를 만들었으면 요것만 만든다 치면 요쪽 금액에서 요쪽 금액을 합계낸 것을 뺀 금액, 즉 518만 5천 원에서 237만 8천 원을 뺀 금액이 여기에 적힌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은 없지 이제. 잔액만 남았으니까. 280만 7천 원이 현금 잔액인가 봐. 자, 이와 같이 되어지면 잔액시산표에는 자산하고 비용은 왼쪽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봐. 그리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오른쪽에 나타날 것이야. 그래서 이게 시산표 등식인 것이야. 시산표 등식이 바로 자산 플러스 비용 아까 했었잖아. 부채 플러스 자본, 기초 자본이잖아. 플러스 수익. 이렇게. 얘가 가죠. 시산표 등식. 자, 앞서 전에 이거 했었던 거. 아까는 잘 이해 안 갔던 거 이거.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총 수익. 요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합계는 합계끼리 냈을 때 당연히 일치하고 잔액도 이렇게 일치합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 요게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만들어 봐야 될 부분인데, 자, 이런 애는 이제 그 문제에서는 안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만드는 문제를 할 텐데 보면 자, 똑같이 이렇게 회사명 그리고 만드는 시점 혹은 기간을 적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위는 원이라고 해도 한 번만 적어주면은 여기서 원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여기다 한 번만 적어도 단위 원, 이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한 거야? 이 둘을 합한 거네. 자, 그러니까 합계잔액시산표는 어떻게 만드냐면 현금의 왼쪽 합계를 먼저 갖다 놔. 그리고 현금의 오른쪽 합계도 갖다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의 왼쪽 합계도 갖다 적습니다. 오른쪽 합계도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합계부터 먼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왼쪽 잔액은 아직. 이 합계 부분을 쭉 먼저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합계가 맞으면 잔액시산표를 여기 칸을 만들러 가는 거야. 이거 안 맞으면, 이 합계가 안 맞으면 이 잔액은 해볼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해야 돼. 앞에 가서 옮기는데 요 계정에서 잘못 옮겼는지, 왼편으로 가야 될 게 오른편으로 갔는지, 아니면 실무라면 분계장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아까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는 내용들, 이런 애들 다 산정하는 데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야 돼. 이해가 갔지? 자, 그러면은 합계가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 빼서 남는 쪽. 많은 쪽에서 적은 쪽 빼서 남는 쪽. 그치? 많은 쪽에서 적은 쪽, 여기는 없으니까 0이니까 그대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 빼서 이쪽에. 많은 쪽에서 적은 쪽 여기 없는데 여기. 자, 이쪽은 봐.
외상매입금 여기는 60만 원. 요쪽이 많네 이제 드디어. 부채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60만 원에서 10만 원 갚은 모양이야. 외상매입한 금액은. 그래서 50만 원 요쪽에 적어야 돼.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 막 적다 보면 이는 갖다가도 여기다 적는 사람들이 있어. 50만 원을. 이러면 여기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단 말이야. 이제 안 맞겠지. 여기 안 맞지. 잔액 했을 때. 자, 그다음에 차입금도 오른쪽이 많으니까 오른쪽에 잔액이 35만 원. 같이 적힌 겁니다. 자본금도 이렇게 많으니까 이쪽에 적은 거야. 되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도 당연히 오른쪽. 수수료 수익 오른쪽. 수익 이자 수익 오른쪽. 자, 여기는 부채 자본 수익이라고 그랬잖아. 오른쪽은. 그지? 여기는 자산 비용.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수익. 다시 갈게 또. 계속 반복해 줄게. 봐. 자산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 뭐 여기 잔액산표에서도 봐도 되지만 합계잔액산표로 하기로 했으니까 봐.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 기말 부채 플러스 여기 기말 부채 두 개야.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총 수익. 시산표 등식인 겁니다. 시산표 등식. 자, 그러면 합계잔액산표가 이와 같이 작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계잔액산표가 작성이 되어지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잔액을 가지고 다음 과정인 정산표라는 애를 만들게 돼요. 정산표는 이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 시산표 작성하는 문제가 연습 문제 2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가서 연습 문제를 풀고 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연습 문제를 풀고 와서 하도록 할게. 정산표는 시산표 만드는 걸 먼저 하도록 한다 이 말이야. 연습 문제 가서 그러니까 수업을 잘 순서를 정신을 차려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여기서 본 다음에 시산표를 만들고 나서 또 다시 파워포인트로 정돈해 준다고 교수님이 그랬어요. 자, 시산표에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보자. 자, 작성 과정에서 원장에서 시산표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대차를 반대로 기입, 금액을 잘못 기입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왼편으로 가야 될 게 오른편으로 하나가 띡 가버렸어. 이러면 합계가 맞아 안 맞아? 합계 안 맞으면 잔액 맞아 안 맞아? 당연히 다 안 맞지. 그렇다는 것이야. 그리고 시산표를 합계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이거는 이제 시산표 작성 과정에서 오류라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시산표 합계를 잘못 냈어. 자, 이런 것들이 전산화 되어졌다면 이 B 같은 오류는 이제는 없는 거지. 그리고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 A 같은 이제 오류도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이 흐름을 완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틀리지 않게 이 시산표를 잘 작성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1학년 때는 이렇게 젠 걸음으로 회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 수업이 어때요? 막 그렇게 어렵거나 물론 처음 하는 거라 뭐 이게 녹록하고 쉽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수님 강의가 굉장히 뭔가 빠르지 않고 차분하게 천천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좀 자화자찬인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으로 교수님이 좀 천천히 하고 계시구나. 또 뭔가를 좀 알려주려고
막 빨리 막 진도만 나가려고 그러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분계와 전기 과정에서 오른데 거래 대차 요소 중 한쪽을 누락하는 경우야. 양쪽 다 누락하면 맞겠다. 그게 바로 그래서 양쪽을 누락한 경우 여기 발견할 수 없는 오류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계정에 대한 금액 기입이 오류가 있는 경우 한쪽은 38,000원인데 한쪽은 38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거 틀리는 거야. 그다음에 계정의 자체 대차 합계 계정에서 합계 낼 때 잘못할 수 있지. 총계정원장 계정 합계 혹은 잔액 낼 때 혹은 분기할 때 금액을 잘못 기입한다든가 역시 분기할 때 왼편은 53만 원 오른쪽은 50만 3천 이러면 틀린 것이야. 자, 그런데 시산표가 아까 교수님이 시산표 합계나 잔액이 맞아도 100%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 그 이유가 바로 시산표에 의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 오류는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후에 이제 기본적인 아주 쉬운 자격 시험에서 다음 중 시산표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은 그래놓고 없는 것들 여기 다 해놓고 시간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애 하나를 넣는다든가 반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요. 자, 봐. 발견할 수 있겠나 없겠나 한번 보세요. 어떤 거래 자체가 분계 또는 전기 과정에서 완전히 누락돼 버렸어요. 자, 그럼 어때? 걔 빼놓은 채로 합계하고 잔액이 맞아 떨어지겠지? 그런데 어때? 그게 맞는 회계를 한 거야? 거래를 완전히 누락시켜 버렸는데? 틀린 거지, 그 회계 자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산표에서는 걔 자체를 아예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시산표는 맞아요. 합계와 잔액이. 그걸 발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 요 기업과 반대의 경우야. 여기는 아예 그 분기나 전기를 안 한 경우고 여기는 봐. 하나의 거래를 중복해서 분계했거나 중복 분계했으면 당연히 중복 전기했을 것이고 분계까지는 한 번 했는데 전기를 두 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틀린 거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시산표의 합계나 잔액은 맞겠네. 그지? 합계 잔액은 맞지만 그게 옳은 회계야? 아니지. 틀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시산표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해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에 분계 또는 전기 과정에서 차변과 대변을 서로 반대로 한 경우야. 자, 예를 들어서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자, 다시 말할게.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자, 분계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 차변의 상품 그리고 대변의 오른쪽에 현금 이래야 맞는 분계지. 그런데 그걸 뒤바꿔 버린 것이야. 현금을 차변에 상품을 대변에. 자, 이렇더라도 어때? 합계 잔액표에 잔액 시산표에 가서 합계와 잔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틀리는 거야? 현금도 틀린 것이고 상품도 틀린 것이야. 현금 10만 원을 오른쪽에 기록해야 될 것을 왼쪽에 기록하면 20만 원의 현금이 과대 계상되고 있는 것이고 상품 10만 원을 왼쪽에 기록해야 될 것을 상품 10만 원을 오른쪽에 기록하면 상품 20만 원을 두 배를 20만 원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에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산표에서는 발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합계 왼편의 합계와 오른편의 합계 왼편의 잔액과 오른편의 잔액만 계산해 주는 게 시산표니까. 그지? 자, 그다음에 계정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경우야. 예를 들어서 비품이라고 해야 될 것을 상품으로 한다든가. 자, 되지. 그러나 합계나 잔액은 맞지만 그게 맞는 겁니까? 비품도 틀려져 있고 상품 잔액도 지금 말한 대로 틀려져 있는 경우야. 그래서 시산표상으로는 발견할 수는 없지만 틀린 거지. 그래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인 것이야.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시산표에서는 발견이 안 돼. 왜냐하면 시산표는 합계와 잔액이 맞는지만
단순하게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으로 한번 결산을 앞두고 자기 검증 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체적인 에러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저런 에러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그때 가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막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러들이 섞여 있으면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미음 같은 경우 대차의 오류가 우연의 일치로 상쇄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자, 한 번은 30만 8천 원이라고 적고 오른쪽에 3만 8천 원 적었었는데 반대로 다음 기회에서는 그 차이 금액을 왼쪽에 3만 8천 원 적고 오른쪽에 38만 원 적는 에러를 반대로 한번 다시 해주는 그런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야. 왕왕 있습니다. 자주 나타나는 금액들이 5만 3천 원, 53만 원 기록했다가 한번 5만 3천 원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반대로 다음에는 5만 3천 원, 53만 원 이렇게 해서 우연의 일치로 상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어떤 거야? 회계적으로 당연히 틀렸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시산표에서는 맞게 맞는 것처럼 시산표에서는 합계와 차액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다음 섹션에서는 시산표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고요. 어디로 간다고? 연습 문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몇 페이지냐면 준비를 해놓고 오시면 좋아요. 171페이지에 2번에 그거를 가지고 시산표를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고 와서 다시 시산표를 정리해주고 정산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